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예멘의 후티 반군 있잖아요. 그 후티 반군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예멘이라는 지역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곳이에요? 사실 이거부터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예멘 국민들은 그냥 모두 마약을 해. 진짜 정말요? 근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콜롬비아라든가 멕시코 같이 마약을 조직적으로 재배해서 다른 나라에 팔고 그 마약이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아니면 뭐 히로뽕처럼 어마어마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그런 마약이 아니야. 이 되게 독특한 까트 또는 카트라고 부르는 마약이야. 카트?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알아? 오. 이름을 들어봤어요, 카트. 이게 카트가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분류해. 그런데 예멘에서는 국민 기호품이야. 뭐 담배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이 좀 설명을 해줄게. 담배 잎차 같은 잎인데 이 잎을 입안에 넣고 수시간 씹어. 그러면 카티논이라는 게 천천히 용출되면서 흥분감, 황홀감, 식욕 억제, 각성 효과, 이게 90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마약이라 불러. 분류해서 유통을 못해. 분류해야겠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카트는 특이한 게 신선한 잎에서만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잎을 따서 집에 잔뜩 쟁여놨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서 카트를 한번 씹는다. 안 돼. 뭐 말라 비틀어진 잎 한다고 안 되는데. 안 돼. 채취 후 길어봤자 48시간. 48시간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이 환각 성분이 있는 성분이 다 휘발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마약 성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카트는 건조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렇게 이거 좀 한 48 이틀 지나면은 이거 효과 없구나. 경험적으로 또 알아낸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 해봐서. 그래서 이 카트를 지금 애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예멘하고 소말리하고 에티오피아야. 다 그쪽이구나. 그 아프리카 코뿔 쏘 있는 데랑. 맞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예멘 난민들 한국에 온 적 있었지. 예전에 제주도에. 그 제주도에 2018년도에 예멘 난민들이 좀 그때 많이 왔었는데 그 언저리 때. 근데 그 중에 한 4명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카트를 구한 거야. 그래서 카트 성분이 그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뭐 씹으면서 애용을 했다가 이게 딱 그 걸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멘이 이 카트라는 마약을 그냥 우리 마치 껌 씹는 것처럼 그냥 즐겨 이용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그럼 얼마나 즐겨 이용하느냐. 남녀노소 모두 이용해. 애들까지요. 그럼 애들 때부터 이거 환각이라는 걸 느끼는 거네요. 느끼는 거지. 위험하다. 그래서 그 예멘 현지 통계를 보면 남성의 카트 사용률은 80에서 90%고 담배보다 이거 훨씬 더 센 거지. 그리고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건 편차가 좀 크더라고. 내가 살펴봤을 때 30%만이다. 아니다. 6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일 뭐 예멘을 많이 연구했던 대표적인 그 국제기구가 월드뱅크라는 곳인데 예멘이 워낙 뭐라 그럴까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멘을 좀 육성해보고자 이 다각적인 조사를 했던 게 월드뱅크인데, 월드뱅크 통계에서는 예멘 전체 인구들 중에서 사용하는 비율은 70%가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 거야. 야, 우리나라 지금 성인 흡연율이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50%는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될 거예요. 훨씬 안 되죠. 뭐 한 30% 남짓 되나? 야, 근데 70%라고요? 그리고 그럼 얼마나 도대체 카트를 사용하면 이 카트 사용자로 포함되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야. 매일 씹는 걸 2시간에서 4시간 씹는다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36%.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씹는다고 말한 사람은 35%. 하루에 6시간 이상 씹는다고 말한 사람이 22%. 턱 안 아파요? 그러니 내가 예멘 쪽 갔었을 때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가 약간 이해가. 사람들이 좀 눈빛이 어떻던가요? 맞아. 눈빛이 중동의 다른 국가들하고 약간은 달라. 좀 표현이 눈이 깊어. 약간 이게 저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눈빛도 좀 깊어 보인다. 아니 저는 어제 술 마셔서 그런 거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야, 전 국민이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카트가 어느 정도냐면 물론 소프트 드럭이라고 불러. 예. 그 가벼운 마약이다라고 부르는데 코카인, 필로폰보다는 중독성이 낮아. 네. 하지만 만성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피해가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게 그 국제적인 학회 얘기거든. 아니 우리나라에서 담배도 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못 피잖아요. 법적으로는 못 피게 하고요. 팔지도 않고. 근데 여기 지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거까지 얘기해 줄게. 이거 카트를 이렇게 오랫동안 피게 되면 장기 복용 시 식욕부진, 만성 변비, 무기력감. 내가 사실 예멘에서 무기력하게 느끼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가 없어서 아유 우리 같은 나라에서 뭘 제가 해보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무기력했나 생각했는데 좀 날씨도 덥고 좀 처지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카트 때문인 거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치아하고 잇몸이 파괴돼.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자주 나오고 임산부가 사용했을 땐 저체중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 다음에 바람 위험이 있고 왜냐면 카트 재배할 때 농약 많이 쓰거든. 전 국민이 다 애용하니까. 근데 또 생잎을 먹으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카트를 아까 말한 것처럼 몇 시간씩 씹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뭐 6시간 씹는다면서요? 그래서 예멘 가계 소득에서 카트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30%야. 야, 그러니까 국민소득 자체가 높지 않은데 거기서 또 30%를 카트 이용하는데 써야 되니. 그렇지. 아이고. 그런데 카트가 예멘에서는 불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멘이 또 특이한 게요. 아라비아 반도 다 모든 나라들은 유목민이었어. 네. 기후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근데 예멘은 기후가 사실 좋아. 생각보다 안 더워. 생각보다. 그래서 예멘은 농경사회였어. 그래요? 그래서 옛날 역사, 예멘의 역사를 보면 여기는 농사를 지었던 문명이 있었던 몇 안 되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역이네요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잖아. 그렇죠. 물론 기름 나는 게 더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닷가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정말 다른 나라가 보기엔 부러워 마지 않아야 될 그런 나라인데 카트를 전 국민이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경작지의 52%를 카트 재배로 전환해.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서 식량 자급률마저도 폭락한 나라가 예멘이야. 이거 마약에 거의 뭐 영혼을 팔았네요, 정말. 야, 이거 뭐 정말 큰일 난 거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데 애들까지 하고 있다는 데서 더 심각성이 있어요. 미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자녀 교육과 자녀들의 영양 상태나 아니면 경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에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는 꼴인데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 예멘 국민들에게. 카트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조사에 응답한 국민들 중 70%가 이거 나쁜 소비다. 나쁜 습관이다. 반드시 이거 올바른 거 아니다. 했는데 다들 끊질 못해. 그리고 53%에서 61% 정도 사이에 있는 이런 연구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 비중의 사람들이 이거 나는 못 끊고요. 정부가 좀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절반 이상. 저는 제 스스로 이제 통제 못 합니다. 정부가 좀 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야. 야.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손댈 생각이 없어. 오랫동안의 내전. 그리고 최저 소득 수준의 빈곤 계층들이 너무 많다 보니
경제적인 뭔가 기회도 없고 그러면 이게 모두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든. 바로 이 극심한 스트레스의 탈출구로 국민들이 그나마 카트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그걸 끊는다? 야, 난이 나는 일이지. 폭동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일시적인 쾌락만 계속 그냥 쫓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도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예멘은 빈곤, 식량 위기 등등이 점점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예멘이에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 이 예멘이 우리나라한테 엄청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줄 수 있었던 나라였어.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특히 예멘의 원유와 가스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멘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내전 발발 때문에 30년에 걸쳐서 그 가스 유전 개발을 진행하게 됐거든. 네. 무슨 소리냐면 내전이 있으니까 발빠른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때 마리브 유전이라는 걸 한국 해외 유전 개발의 첫 성공작이 이 마리브 유전이라는 예멘 유전. 당시 이제 대한석유공사라고 또 있었어. 네, 대한석유공사. 그게 유공. 유공. SK. SK. 이렇게 SK랑 또 삼한기업, 또 현대일부 해가지고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마리브 유전 개발에 성공해서 우리 역사상 해외에서 처음으로 유전 개발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예멘이야.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우리 원유 비축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봤더니 한국은 뭐 몇 개월치가 있대더라. 그럼 일본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 일본이 비축량이 한국보다 적은 거야. 그래서 뭐야, 일본이 원래 준비나 이런 거는 탄탄한 나라의 대명사잖아.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원유 비축량이 적다? 이거는 무슨 얘기로 평가한다? 아, 일본이 대비가 안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 여의도 멘션에도 한번 했지만 일본은 원유를 어떻게 했다? 자주 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해외에 본인이 지분 투자해서 직접 원유를 개발한 게 있어. 대표적으로 사할린 지역이라든가 호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원유를 개발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본인이 지분 투자한 거 아니야. 네. 아, 저기 원유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제가 몇 퍼센트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당신네 땅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니까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마치 현금 얼마 낸 것처럼 쳐서 지분 얼마 드리고 우리는 얼마 하겠다 해서 이렇게 개발한 지역이 꽤 있어. 그런데 여기 이 본인이 개발을 시작해서 거기서 캔 걸로 본인들이 조달하고 있는 원유 조달 비율이 거의 40%야. 그러니까 많이 비축할 필요가 없었구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룰상 누군가가 해외 국가에 가서 개발을 하면 그 개발한 그 자기 비율만큼, 비중만큼 그건 그 나라 걸로 쳐줘. 우선 공급 맞아. 할 수 있게 해놨겠죠. 우선 공급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건 내 거지. 그렇죠. 야, 이 회사의 40%는 내 거잖아. 그럼 저 유전에 있는 원유도의 40% 내 거지. 알지? 나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요, 우리보다 비축을 적게 해서 아유, 일본도 옛날 같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비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비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는 게 하나 있지만 또 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일본이 계약을 너무 잘 썼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떤 해에 사할린에서 캐온 천연가스나 뭐가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필요한 양은 다 충당을 했어. 그럼 이게 남잖아. 네. 남는 걸 수출 재판매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 근데 원래 이게 국제적으로 잘 통용되지 않는 방법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카타르에서 천연가스 많이 사오잖아. 네, 그렇죠. 카타르에서 천연가스 사왔는데 딱 봤더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고 우리는 내부적 천연가스 그렇게 안 쓸 것 같아. 그럼 우린 다시 팔고 싶을 텐데 카타르는 그러면 자기 거와 경합을 붙잖아. 그렇죠.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재판매는 안 됩니다. 이렇게 락을 걸어버린 거야. 야, 그런데 일본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들 설득한 건지 모르겠는데 재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발 방식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차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기름을 사와다가 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황당한, 실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론상은 그러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자주 개발 방식으로 실제 산유국이 돼버렸고 실제 해외에 많은 유전을 본인이 직접 가진 꼴이 돼버리니 우리도 이게 부럽기도 하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생각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를 개발할 수 있을까 쭉 탐색을 해봤더니만 예멘 하나 남은 거야. 예멘. 왜? 오랜 내전으로 본인들이 지질 탐사도 잘 못했지.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까트 이런 거 계속 입에 씻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와서 걔네들한테 일 시켜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겠어? 어렵죠. 어렵지. 그런데 우리는 석유 하나 안 나는 나라인데 지금 석유가 나는 국가들 중에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등등 빨대를 안 꽂은 안 꽂은 데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예멘. 예멘이었던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성공을 했던 거지. 그런데 84년부터 캐서 쭉쭉 쓸 수 있었는데 멈췄어.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일부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 자체 원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막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 예멘의 상황을 누가 좀 외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예멘은 그 중동의 석유 나는 애들끼리 만든 친목 모임 있지? 뭐야? 오펙. 오펙. 네. 오펙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래요? 충분한 석유 생산과 수출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없지. 그렇죠. 좀 잘 나가는 애들끼리만 이제 친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짜친 애들까지 다 해서 의사결정 동일한 표로 인정하기는 애매하잖아. 두 번째, 기존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 이거는 예멘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창립 5개 국가에 모두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창립 5개 국가들 중에 사우디가 있잖아. 네. 사우디는 예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렇죠. 국경 또 맞대고 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창립 5개 멤버들이 전원 동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충분한 양의 석유가 없는 게 가장 결정적인데 예멘이 지금도 석유를 수출을 해. 수출을 하는데 수출하는 양이 옆에 있는 사우디 네가 얘기했으니까 사우디가 연간 수출하는 양에 비해서 예멘이 연간 수출하는 양은 0.1%밖에 안 돼. 0.1%라는 거는 이제 100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수준의 유전도 없기 때문에 결국 예멘은 오펙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국가다. 그러다 보니 오펙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뭔가 좀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었던. 진짜 우리가 석유 하나 캐보려고 말도 안 되는 국가까지 들어가서 노력을 해본 거야. 근데 제가 이제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석유 개발, 유전 개발보다 더 시급한 게 있네요. 카트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유전 개발돼서 오일머니 들어와도 카트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 통고도 하나 얘기해 줄까? 카트 사 먹는 것 때문에 빚을 내고 있다는 사람이 예멘 카트 애용자, 뭐 예멘은 다 애용하니까 전 국민이지. 전 국민이 20%야. 아니 왜냐면은 지금 남자의 80%에서 90%, 여자의 30에서 60%가 카트를 지금 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정에 카트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다 하는 거지. 예, 그 가정에는 무조건 뭐 가정에 한 6명이 산다. 그 중에서 한 4명은 카트를 무조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농경사회에서 또 농사를 지었던 민족들이라면 분명 근면성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오랜 내전과 너무 피폐된 어떤 경제구조, 이것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그 위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또 국가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라도 허용하자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가 이 지경까지 간 나라가 예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